명태균은 왜입니다. 왜? 저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왜? 도대체 왜? 우선 오늘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랬다. 그리고 내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다. 최근에 뭐 수많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걸 들어보시죠.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예.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래서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본인은 시나리오를 짰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이슈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 사안은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 이와 관련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생각해봅시다. 김 여사가 개입돼야 꼭 그 공천이 돼요? 2022년에 예. 김건희 여사가 꼭 개입이 돼야지만이 공천이 돼요?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었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시간 설명 다 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보이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지 말고 지금 설명을 하지 왜 또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송영훈 대변인. 부인을 했어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왜 개입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2024년 총선 과정은요. 예. 김영선 전 의원 실제로 컷오프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다 무슨 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결과가 없었어요. 그 경쟁자인 김상민 예. 전 검사도 컷오프가 됐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무슨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또 이렇게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슈에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앞서도 얘기도 보면 그래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허풍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설을 풀어놓고 있지만은 당시에 단일화 과정을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의힘이 106석으로 당세가 훨씬 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 뭐 다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정말로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요. 뭐 최재형 의원을 과거에 총리로 추천했었다라고 했는데 뭐 총리 물망에라도 올랐습니까? 사실은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과장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뭔 어떤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본인도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요. 거 아니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2022년 그 보궐선거를 얘기한다면요. 예. 그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은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저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또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은의 성격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명태균 씨 뭐 그냥 본인이 역할했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건 그러니까 듣고 보면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개입이 필요합니까? 약간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부인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좀 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본인이 했다고 역할 이걸 좀 한번 따져보죠. 이거는 법조인이신 정혁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이신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내가 드려볼게요. 명태균이 했다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후보와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해서 역할을 내놨다.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내가 이걸 잘 알려줘서 된 거다. 그리고 그 후보가 이기게끔 내가 많이 도와준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주장한 이 역할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닌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글쎄요. 일단 이제 전제를 할게 예. 뭐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쳤거나 뭐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 그런 범죄적 행위가 없었다라고 여론조사 전제하고. 장난치 일단 범죄인 거죠. 근데 네네. 그거는 차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예. 이런 걸로만 봤을 때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전제할 거는 이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략가 역할을 했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시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뒤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저런 명태균 같은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공식적인 어떤 캠프나 거기에서 타이틀을 갖고 일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름 동안 국민들 속였다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그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지금도 뭐 이것저것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정치인들을 다 보름 동안 자기가 속였다. 그다음에 김종인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면서요. 예.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뭐라고 그랬느냐? 지난번 그 전대 때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봤더니 저 명태균이 이준석하고 꼭 붙어 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죄형 법종주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구체적인 구성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뭐 이거 가지고 범죄니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이 주장한 저 역할들 이게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저런 분들은 정치권에 많아요. 정치인들 주변에 많다. 많고, 어. 네, 뭐 조언도 정치인 스스로가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변인 사람들에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 생각들을 정립해가는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선거나 때문에 당내 경선 이런 경험 있으니까 그때마다 저런 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워낙 많죠. 그러니까 많은데 예. 저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건 어렵죠. 예. 다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측면이 지금 국정 자체를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허풍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이분이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뚜렷하게 뭔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거기다가 첫 번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거는 또 거짓 해명으로 지금 밝혀져 버렸어요. 두 번밖에 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4번 이상이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해명 자체가 대국민을 어떻게 보면 속이기 위한 그런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허풍쟁이라는 공격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막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 인터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뭔가 해명하면 이제 앞으로 믿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오늘인가요? 홍준표 시장도 예. 여론 조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까지 명시적으로 SNS에 또 올렸잖아요. 본인이 이제 네. 대선 경선 당시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 결국 그게 오판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이것이 불법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까지 가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여전히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반응을 보였거든요. 방금 전에 본 영상, 그러니까 대선 때 뭐 여론조사 관련된 의견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뒤에 입장도 좀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반응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거 브로커 명시가 날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짓이다. 검찰은 관련자들 엄중히 사법 처리해 주시길 이렇게 또 당부하는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는 여론조사 부분을 일단 차치해 둔다면 약간 이게 애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 씨를 최근에 계속 좀 언급을 하죠. 그리고 오늘 가는 곳마다 이제 취재진의 질문을 또 받아요.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을 얘기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들의
의해서 보수 정치와 우리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오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쇄신이 필요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이거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엄정하게 좀 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요. 지금 수많은 정치인의 이름을 명태균 씨가 언급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한자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에요. 몇 시간 안 됩니다. 명태균 씨가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아주 짧게 꺼내놉니다. 화면에 보시죠. 글을 올려요. 이게 뭐죠? 한동훈은 카게무샤다. 이거 일본 말 아닙니까? 카게무샤, 그림자 무사. 그러니까 일본 중세 시대 때 이 다이묘들, 뭐 귀족이라고 하겠죠, 일본에. 신변 보호하려고 가짜로 인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본인은 다른 데 위험하니까 다른 데가 있고 이 가짜가 약간 행세한 듯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거기에 비해서 카게무샤라고요? 정의당 교수님? 명태균 씨 입에서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오긴 했는데 카게무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같습니까, 이게? 글쎄요,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짜이지만 정치권의 전면에 나섰을 때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카게무사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야, 저 사람 정말 정치 브로커로 평가받던데 능수능란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 거론하는 사람마다 다 손절하기 바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브로커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당황하기도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카게무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굳이 해석하면 당신은 주군의 위장용 대응 역할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정 관계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거다. 갑자기?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관계에 있어서 예.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 한동훈 당대표 당신 말이에요. 윤석열 이 정권에 당신은 가계무사 역할을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이렇게 몰고 가도 되는 거냐라는 저는 견제구로 보여진다는 그럼 거예요. 저 견제구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견제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왜 그 표현을 쓰냐면 자 명태균 씨요. 명태균 씨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지금 국정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자 정치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단일화 뭐 온 판을 본인이 다 주도한 걸로 얘기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되기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전화 통화하고 했다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도요.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질 판인데 대통령실 조용합니다. 일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자청합니다. 오늘 또 언론 인터뷰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을 꼬리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일정한 견제구 날리는 겁니다. 예. 자,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보호해주고 명태균 씨는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정말 국민적 민심의 입각에서 문제를 본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통해서 특별수사팀 꾸려서 공천 개입 의혹, 국정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명백하게 수사하겠다. 대통령실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선언해줘야죠. 자, 그러니까 저렇게 명태균 씨가 한동훈은 뭐 카게무샤니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관련 없다느니 이런 식의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저 카게무샤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저게 아무 정보값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냥 한동훈은 카게무샤. 저걸 일일이 반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SNS에 뭔가를 올렸을 때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관련된 정치인들이 거명이 되면 나는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했는데 예. 명태균 씨가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뭔가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명태균 씨를 만난 적 없고 그런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태균 씨의 반박은 없어요. 없어요. 없고 지금 나온 일성이 한동훈은 뭐 가게무시하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뭔 거예요. 뜻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저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이 명태균 씨에 관해서만큼은 정말로 거리 끌 것이 없고 엮인 게 없다는 거는 이제 이걸로써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또 천명했듯이 이 명태균 씨 사건을 구태정 씨와 단절하는 계기로 삼고 정말 사실관계도 철저하게 가리고 저런 일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저런 정치 브로커, 뭐 협잡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수 정치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그 말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저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엮인 게 없으니까 거리 끌 것도 없고 앞으로 가차 없이 다 정리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해무샤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갑자기 일본말을 써서 저렇게 한동훈 대표 언급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한동훈은 각해무샤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입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러자 최근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도 꽤 나왔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이 좀 있네요. 자막으로 소개해드리죠. 오세훈, 명태균 황당무계한 주장, 대가 치를 것이다. 대가를 칠 것이다. 또 있습니다. 명태균, 굳이 상대 안 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냥 봤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대가 치를 거예요. 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 읍소 난센스입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약간 이런 취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별다른 입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내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방금 속보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정치인을 워낙 거물급 정치인을 얘기하니까요.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진짜인지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는 언급을 했네요. 한동훈 대표.